기업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지금 시작하게. 왜 떨어졌나 첫 주인공이었죠. 아주 당찬 분이에요. 취업준비생 김미리 씨 오늘 두 번째 날 같이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뭐 똑부러진 모습이 오늘도 인상적이네요. 어제 어땠습니까? 주변 어제, 사람들이 뭐 얘기 봤대요? 친구가 봤는데 네.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져서 아하. 긴장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열심히 대답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그래요. 얘기해줬어요. 그 네. 친구 뭐 말은 이렇게 편하게 하지만 네가 나와봐. 라고 한다고 본인 나오면 말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어제. 네. 예. 자, 어제 그 생규쌤, 현빈쌤이 미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중견 기업이나 뭐 히든 챔피언 기업에서 핵심 역할을 맡거나 네. 뭐 아니면 이제 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을 브랜치들을 그러니까 지점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보셨죠? 네, 그럼요. 예. 어제 어제 총평을 하자면 생방사수는 못했고요. 나중에 기차 안에서 한 시간 동안 뭐 2부까지 다 봤는데요. 그랬어요. 네, 김현민 쌤께서 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명함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딜로이트라고 써 있는 회계 딜로이트 법인인데요. 우리 예. 저희 그 K무브 다시 만난 세계에 출연했던 김선우라는 친구 있어요. 그래, 그 싱가포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갔던 이 친구를 29일 날 한국에 와서 제가 만났어요. 네. 어허. 네, 이 친구가 우리 미리양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맞아, 회계 쪽이었고, 그렇죠. 그죠? 경희대학교 맞아요. 컨벤션학과를 졸업하고 어. 공기업 쪽만 회계 직무 분야로 계속 접근을 했죠. 접근했는 이유는 AICPA 미국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 그 합격증 하나 가지고 공기업에만 회계 직무로 다 지원을 했었다가 2년 반 동안 다 실패했죠. 실패하고 나서 이제 딜로이트로 해서 접근을 했다가 딜로이트 이제 회계법인이죠, 그죠? 네. 영국이 본사고 전 세계 21만 명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이번에 휴가차 한국에 왔다가 같이 뭐 소주도 한 잔 먹고 그랬었는데 아마 이제 회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외국계 기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조금 방향성 잡는 것도 하나의 또 하나 길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 뭐 커리어 로드맵을 만드는 거고 직무 경험을 계속 쌓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또 창규 쌤이 회계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화가 잘 되고 또 뭐 방향도 잘 잡아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미리야. 네. 세무사 공부 왜 했어요? 회계사 세무사 공부 왜 했어요? 제가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이나 이런 문과 쪽 성향보다는 숫자를 정확하게 구하는 과목에 좀 더 관심이 생기면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세법 쪽에 또 관심이 생기고 또 이런 세무자문 하는 거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서 세무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등록금 준말이죠. 네, 면접을 위해서 프랙티스한 말이죠. 그죠? 뭐 죄송합니다. 제가 팩트 독서를 좀 드리는 이유가 뭐 회계사라든 세무사든 회계 쪽으로 진로 직무 방향성 짜시는 분들은 그냥 선배로서 어드바이스. 제일 좋은 건 어제 김현민 쌤께서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제조 산업이나 아니면 유통, 서비스 산업 쪽으로 먼저 첫 단계를 밟고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끌게 되면요. 지금 자꾸 세무 쪽만 얘기를 접근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조 쪽으로 빠지게 되면 제조 원가 관리부터 시작해서 세무는 물론 재무, 뭐 예산, 회계 모든 것들 다 건드립니다. 그죠?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1년에서 최대는 한 3년 정도까지의 경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한번 터닝하는 것도 길이라고 보고요. 제가 오늘 방송 안에서 제 친구의 사례를 조금 들어드릴게요. 예, 제 친구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이따가. 네. 그래서 뭐 이쪽으로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창규 쌤은 근데 회계학과 왜 가신 거예요, 그럼요?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예. 예, 수능 성적에 맞춰서 갔죠. 갔습니까? 아, 예. 그랬군요. 그래서 맞춰서 가서 1학년 1학기 때 학점 0.3. 네, 굳이 그런 건 올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다. 예, 되도록이면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찾아서 네. 가자고. 네. 맞아. 어쨌든 그 회계과 출신이지만 창규 쌤은 정말 뭐 백오피스 쪽보다는 필드로 나오는 게 어울리다 이런 생각이 확 들고 네. 미리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 백오피스에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래서 그냥 전공만 갖고 일률적으로 진로 방향을 네. 설계하면 안 된다. 왜냐면 같은 회계 쪽이지만 그렇죠. 정말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자소서 컨설팅 하는 날이니까요. 자소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보셨죠 자기소개서? 네, 10점 봐봤습니다. 만점에 우리 박 대표님은 뭐 박하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만점. 만점이요? 네, 만점 진짜요?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썼나 대충 봐요. 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대충. 지금 새해라고 지금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뭐 합격했던 우리 멘티들도 그렇고, 좀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제주도 가기 전에 네. 제가 그 가평을 갔다 왔어요. 어. 네, 가평을 가니까 우리 한림대학교 있잖아요. 그때 어. 출연했던 이석학 팀장님.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취업 캠프에 이제 그 컨설턴트로 갔었는데 가니까 4학년 2학기생들이에요. 모두 다 올해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 다 떨어진 친구들. 네. 그러니까 왜 떨어졌나죠? 우리 프로그램처럼. 근데 갔는데 애들이 기가 확 죽어 있어요. 폐잔병처럼. 완전 진짜 폐잔병 분위기였어. 근데 제가 저녁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반까지 불과 한 3시간 반 만에 이 친구들 자소서를 완벽하게 다 만들었어요. 우와. 근데 자,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제가 우리 미리양한테 만점을 주냐면 지금 기업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공기업 같은 경우는 공기업과 사기업의 접근 방법이 틀리죠. 공기업은 너 이런 거 해봤니? 라고 물어보고 사기업은 특정 직무에 대해서 계속 깊게 파고들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에서는 직무 능력, 직무 경험, 직무 적합성을 대두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근데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이 무슨 이런 경험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경험들을 어디서 끌고 가야 되냐면 내가 학창 시절에 교과 과목을 수강했던 것들 그리고 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졌던 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소서에 녹인다면 충분히 이 능력들을 세 가지를 적합성은 없더라도 충분히 직무 능력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리양 자소서 안에 보면 다 본인이 세무사 준비했던 것들 그리고 조세 감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본인 전공으로 자기 직무로 가고자 하는 길들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만점을 줬습니다. 네. 최초 만점 아닌가요? 왼쪽은 그러니까 이제 또 이걸 뭐 민혁 쌤이 보면 어떻게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규 쌤이 이렇게 박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10점 만점 준 거는 처음이기도 그러게요. 하고 그게 다 녹화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네. 녹여져 있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네.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뭐 야. 학교 다닐 때 했던 것들을 충분히 자소서에 녹여놨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소서 쓸 때 뭐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만점을 받긴 했지만. 네. 네.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이제 그 기업만을 위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제일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이렇게 경험이나 어떤 직무를 위한 그런 공부했던 것들은 좀 한정적이라서 그런 문항들이 겹칠 수밖에 없었는데 뭔가 이 기업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했어서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업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어려웠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복붙할 수 있는 부분 외에 이 기업만, A 기업만을 위한 것들을 써야 될 텐데 네. 그거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걸 했어요? 뭐 분석했어요? 아니면 뭐 찾아봤어요? 뭐 어떤 식으로 접근했어요? 접근했을 때 좀 저의 강점 위주로, 저의 회계 지식 위주로 지금 직무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바로 직무 진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많이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랬군요.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창규 쌤? 연결고리를 뭐 잘 찾아서 어떻게? 아니요. 아니에요? 아쉬웠던 점이 이런 점이에요. 아쉬웠던 네, 점이. 아쉬웠던 점. 뭐 자소서를 학교 다닐 때 제가 왜 만점을 드리냐면 굳이 기죽을 필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뭐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기죽을 필요는 없는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상이죠. 그죠? 네. 이상을 많이 쫓았죠. 예, 그리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안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스펙을 어제 분석하는 걸 잠깐 봤었는데 세무사를 준비를 했어요. 세무사를 준비하는 애들이 특징이 있어요. 원래 이 그 공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제일 먼저 회계사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다가 안 되면 세무사, 안 되면 감평, 감정평가사. 왜냐하면 공부하는 로직이 똑같아요. 아니면 7급 세무공무원, 아니면 9급 세무공무원, 그리고 금융권으로 넘어가요. 네. 예, 그리고 뭐 대기업, 외국 계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도 20년 전에 그렇게 해왔어요. 예, 해왔는데 조금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줬는 게 조금 아쉬웠던 거고요. 더 아쉬웠던 거는 이제 세무사를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그 흔한 전산 세무회계 1급이라는 이런 자격증이나 ERP 관리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공기업이든 사기업에서 매칭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한 관심과 자신의 장점을 연결시키는 거 그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그 조언을 주시자면은 뭐 어떻게 연결고리를 잡아야 돼요? 재무 회계 전공자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재무 회계 전공자들은 일단 뭐 성격을 내가 그쪽으로 방향성을 설계를 했다라면 제일 먼저 뭐 이런 공기업을 접근하는 것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제조 산업이라든지 건설 쪽 그리고 유통이나 서비스, 물류 쪽으로 조금 빠져서 밑바닥에서 조금 해봐야 돼요. 지금 제 친구인 그 이종승 박사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뭐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승 박사가 저희 때는 이제 군 유학을 3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8개월인가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했을 때 나이가 28, 9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일 먼저 입사한 곳이 어디냐면 대구에 있는 금융기계금속의 경리팀에 입사를 했어요. 연봉 1,500에 가실 분. 연봉 1,500에 가시겠습니까? 4년제 대학교 회계학과 나와서. 안 가죠. 어렵죠. 예, 네. 근데 이 친구 갔어요. 가서 나는 아직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서 이제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가서 3년을 경력을 쌓겠다. 그리고 나더니 얘가 대구 경북에 있는 프랑스 계열의 외국계 기업인 평화그룹에 재무팀에 다시 이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연봉 3,700.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평화자동차. 네, 평화자동차. 맞아, 맞아, 예, 그렇죠.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직원들의 복지 혜택이 많다 보니까 얘는 회사에서 우수 사원으로 선정이 돼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국립대학이죠. 경영학 MBA 석사 과정을 하고 거기서 경력 5년 차. 그리고 대구 기계부품연구원이라는 공기업으로 다시 회계팀장으로 이직. 연봉 5천. 그리고 2015년도 12월 달에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그 학교 회사 다니면서 박사 과정 같이. 지금은 인생 참 올해는 회계사 한답니다. 다이내믹하네요. 와. 그러니까 회계 전공자들은 뭐 이런 기업이랑 연결고리를 매칭을 시키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첫 단계를 어디에 갖고 가야 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되게 네. 중요한 게 네. 회계라는 건 돈을 만지는 직업인데 그 돈을 또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1,500 실어갖고 안 갔으면은 그분이 그렇죠. 그렇게 풀렸겠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자소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렇습니다. 미리 씨의 만점을 받은 자소서 김한 캐스터가 안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창규쌤은 합격 자소서와 불합격 자소서 각 한 개씩 골라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합격 자소서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직 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 포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요 사업 중에서 앞으로 입사 후 본인이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의 주요 직무 역량 및 강점을 기반으로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미리 씨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택지 개발에서 복합적 세법 지식으로 절세 공급이라고 소제목을 달았고요. 이어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기여하고 싶은 사업 분야는 도시환경조성 사업 중 택지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가장 많은 사업지구를 보유한 사업 분야이며 매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택지 개발은 토지 정비와 공공주택 분양과 임대가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법에서 정한 과세 범위에 대해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지 개발 사업에서 전공을 강점으로 회계 기준 판단 능력과 세법 지식으로 기여하고 싶습니다. 저의 강점은 3년간 세무사 시험 준비를 통한 회계와 세법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세법학 과목을 이수하면서 조문을 찾아 적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앞으로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토지 공급 시 과세 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확한 과세 과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 중 자격 농지와 관련된 조세 불복이 제기될 때 정확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1번 항목에서 어떤 점은 잘 썼고 또 어떤 점은 부족한지 스튜디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저희가 간단히 받긴 했습니다만 잘 쓴, 그러니까 일단 10점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네. 굉장히 잘 쓸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잘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H의 가장 큰 사업 분야에서 나의 세법 지식을 살려서 정확한 과세가액을 찾고 또 조세 불복이 제기되는 어떤 그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정확한 세무 정보를 공개하겠다. 상당히 좀 구체성을 맞아요. 띠고 네. 이 친구는 좀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좋네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일단 구체성이 띄니까 쉬운 얘기로 있어 보이네요, 되게. 맞아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게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이제 직무 능력, 직무 경험, 직무 적합성 아닙니까? 근데 직무 능력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그만큼 공부를 해봤고 그만큼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예.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직무 능력이 이 자소서 안에 항목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점수를 높게 줬는 거고요. 이제 아쉬운 점이
세무사 공부했는 게 그렇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세법 기준으로 자꾸 들어갔잖아요. 네. 자 보세요. 세법이 좋나 봐요. 좋대잖아요, 세법이. 세법이 좋아요. 좋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괜찮아요. 네, 세법이 좋냐니까 물어보잖아요. 세법이. 세법이 좋아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재밌나 봐. 솔직히. 그럴 수 있어. 재밌지만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법이 어려워요, 네, 여러분. 네. 세법이 계속 매년 바뀌고 이게 기업법하고 뭐 기업법, 상법, 세법이 다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요즘 IFRS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지금 자소서 항목에서도 보면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았는데 만약 이런 식의 도시환경 환경 조성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법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산 회계를 갖고 가야죠. 예산 회계를. 네, 자소서에 예산 회계를 넣어줘야죠. 관, 항목, 세 이쪽 나가는 거 있죠, 그죠? 예산 회계하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설 도급원가에서 직접비, 간접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성대로 끌고 가야 되겠죠. 아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자소서 안에 들어간다라면 아무래도 직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뛰어나게 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 세무와 회계 네. 쪽 전문가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더 구체성을 띄워야 되네요. 거기서도 그렇죠. 좀 갈리게 되네, 그죠? 그렇죠. 지금 뭐 이번에 LH 같은 경우는 330명 채용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도 똑같고 올해도 330명 채용에다가 행정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특출하게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자소서 안에다가 직무 능력 중심으로 잘 쓰셨긴 쓰셨지만 만약에 조금 더 보완을 한다라면 너무 세법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조금 띄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기업 지원할 때 NCS형 그 직무 전문성을 네. 보일 수 있는 자소서의 전형이 이런 거라고 좀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직무 능력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해봤니? 이런 거 아니라고 물어보니까 네. 예, 만약에 도시환경 조성이면 세법보다는 다른 쪽으로 예산 쪽으로 끌고 가거나 비영리 회계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공기업 지원하신 분들도 네. 엄청나게 또 저기 그러게요.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서 하시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불합격 자소서 한번 그래요. 살펴볼까요? 김하연 캐스터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에너지 회계 직무에 지원한 하반기 공채에 지원한 자소서인데요. 창규쌤은 4번 항목 골라주셨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원한 직무에 어울리는 본인의 강점과 역량, 경험 및 해당 직무 지원 사유 등을 자유롭게 서술하는 항목입니다. 미리 씨는 어떻게 썼을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제목은요, 세밀하게 분석하는 회계 전문가라고 잡았습니다.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원하는 경영관리 중 재경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분석력과 세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FRS에서 정한 기준을 토대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단기 순이익에 유리한 인식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세무회계를 통해서 상호 연관성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재무제표 인식하는 과정에서 세무 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원가회계에서 재고 자산을 책정하는 각 방법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재무 및 회계 지식과 분석력을 갖췄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목표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며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 직접 계산기로 계산하며 세밀하게 점검하는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상법과 세법학을 학습하면서 법조문에서 정하는 과세 범위와 과세 시기, 판례 등의 태도 등에서 정한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세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교내 선배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관련 조문에서 정한 범위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조세 법령 시스템을 통해서 관련 판례를 찾아 도와준 경험도 있습니다. 한화에너지의 재경 직무에서 저희 분석력이 회계 정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화에너지 자소서는 뭔가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언급보다는 미리 씨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스튜디오에서 창규쌤이 자세하게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자소서 작성할 때 뭐가 어려웠냐고 물어봤더니 미리 씨가 뭐 기업의 이 기업에 지원하는 뭐 이유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려웠다고 했는데 그런 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창규 쌤? 그렇죠. 맞습니까? 네. 네. 질문 하나 할까요? 네, 회계란 무엇인가요? 제가 집중해봐요. 네. 네. 할수 회계란 있을 것 무엇입니까? 회계는 회계 정보가 필요한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이용자들이 정확하게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금을 대여를 해준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98년도 한국공인행위사 2차 시험의 1번 문항입니다. 회계란 무엇입니까? 회계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뭐냐면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하나에너지에 지원한 4번째 항목을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그냥 일반 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죠? 네. 예, 특출한 뭔가가 안 나오죠.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채용이 뭐냐면요. 회계 재무 기획 쪽이랑 국내외 쪽의 그 해외 자금 관리 그리고 외환 손익, 외환 자금 관리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죠? 또 세법, 세무사 준비했던 것도 또 이 내용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에너지에 대한 사전에 채용 정보의 분석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탈락한 요인으로 조금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보니까 기업마다 정말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다 찾아서 공부하고 뭐 진짜 기업과나 연결고리를 찾아서 이걸 쓰려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네.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 일일 것 같은데 하반기 지원 많이 몇 개 했어요 그때? 9월부터 시작해서 한 15곳 정도 지원했습니다. 15곳이면은 적당한 거예요? 적죠? 적죠. 아, 잘하시잖아요. 적은 편이죠. 근데 이제 네. 15개를 좀 임팩트하게 한 것 같긴 해요. 꼼꼼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솔직히 우리가 뭐 선생님 나왔을 때 막 7, 80개, 100개 넘게 네. 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다 맞추기가 솔직히 진짜 어렵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하는 방법이 자소서 쓰는 방법이 또 뭐 요령이 있어요? 요령 있잖아요. 제가 늘 방송에 안내해드려 해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복분 말고. 예, 예. 커리어 분석.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쭉 쓰고 그다음에 그 학교 교과 과정 수업 들었을 때 발표 자료라든지 레포트들 뭐 프로젝트 했던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쭉 찾아내요. 예, 찾아놓고 뭐 발표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이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과 과목 수강했는 것 중에서 내가 성적이 잘 나오거나 수업 들었을 때 참 재밌게 수업 들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쭉 써요. 그게 커리어 분석입니다. 쭉 해놓고요. 가고 싶은 기업들 몇 개만 뽑아요. 예, 몇 개만 뽑아서 여러분들 뭐 웬만한 취업 포털 카페나 아니면 우리 한국 직업방송 보시면 돼요. 우리 잡정보센터 보시면 웬만한 기업의 공기업들 뭐 대기업들 우리가 그 공채 특집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 입사 지원서가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항목들이 나올 거예요. 자소서 항목들이. 그거 보고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다 보면요. 같이 내 커리어 중에서 같이 들어가는 공통 분모가 나와요. 그것만 싹 빼내면 돼요. 빼놓고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내년에 올해 상반기에 하나에너지 넣을 거다. 그러면 지원할 거다 그러면 벌써 이미 하나에너지 다 분석했잖아. 분석해놓고 자소서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금년도 뜨면요. 별반 틀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40, 제일 적게 하시는 분은 40통, 그다음에 많이 하시는 분도 100통, 150통 정도 쓰시는데 뭐 처음부터 그걸 다 쓰기는 너무 버거우니까 가고 싶은 기업들, 단 기업을 선정을 할 때는 산업 직종 분류를 같이 공통적으로 묶으면 좋겠죠. 뭐 패션 산업, 패션 뷰티 계열들, 아니면 유통 산업들, 뭐 유통 리테일들 묶고, 뭐 아니면 공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묶어서 공통 분모만 찾아내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 한림대학교 그 취업 캠프에서도 불과 3시간 반 만에 잡았다니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말하고 보면 우리 창규 대표님은 참 쉽게 얘기하세요. 네, 네, 시원시원한데 그럼 뭐 특정 기업을 골라서 뭐 생각을 하고 있기보다는 산업군별로 좀 크게 산업군별로 관심 있는데, 뭐 해야겠네요. 예를 들어서 네, 그 지난번에 만났던 친구는 뭐 영화에 완전 미쳐 사는 친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뭐 CG 영상 제작하는 거 편집하는 것도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웠고 뭐 미디어 관련된 자격증도 좀 따놨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방향성이 나오죠. 방송 언론 계열이라든지 광고 홍보 계열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영화 배급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목표 기업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방송국이면 우리 방송국도 가능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영화 쪽으로 간다면 CJ ENM도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CJ ENM을 잡았어요. CJ ENM을 잡았는데 재밌는 건 그 친구 국어 국문입니다. 네. 예, 국어 국문 전공이라니까요. CJ ENM을 잡아서 CJ ENM의 2016년도, 17년도 상반기, 하반기 자소서 항목을 찾아냈었죠. 그리고 자기가 국어 국문에서 사람 간의 대화에서 정서를 어떻게 이 영화로 연결시키는 이런 식으로 자소서 스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하는데 3시간 반 걸렸습니다. 그랬군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꾸 이 기가 빠지는 이유는 방향성 설계를 못했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이 여기서 방향성을 잘 봐야 알면, 될 게 뭐냐면 이제 또 산업, 그러니까 기업마다 보다는
산업군별로 산업군별로. 잡아놓으면 네. 그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이 뭐 10개 될 수 있겠고 좀 추려질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또 기업 그 SK 같이 가이드라인을 진짜 빡시게 잡아놔갖고 기업 같은 산업군인데도 이 기업과 이 기업들이 다른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있죠. 그런 있죠.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SK 돼요? 같은 경우도 뭐 SK 바이오텍 틀리고요, 그죠? SKT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파버려야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완전히 파버려야 되는 거고. 처음 여러분들이 진로 방향성을 설계할 때는 관심 분야의 산업 직종부터 잡고 그 안에 목표 기업 잡아놓고 그 목표 기업이 이제 파기 시작해야 되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요. 지금 우리 미리안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거 쭉 보면 네. 뭐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일단 공기업, 한국전력, 한전부터 시작해서 공기업은 다 집어넣거든. 네. 실제로 또 금융 쪽은 안 됐고 그러니까. 또 저기 중구발전이나 뭐 한전 쪽만 또 서류 행정직으로, 네. 행정직으로 네. 들어보니까 어때요? 좀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본인이 지원할 준비한 건 때 좀 비교를 했을 때 해보자면 제가 지원 저번에 했을 때는 좀 진짜 제 위주로 제가 쓰기 편한 곳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뭔가 제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산업 분야를 정해서 또 그 관련된 그 경쟁사들도 정리를 하면은 더 많은 그 기업에 지원서를 수월하게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강소기업이나 네. 중견기업 같은 거 쓸 용이 있어요? 네, 용이 있습니다. 지역이 좀 멀더라도 근데 저는 일단 대전에서 계속 자랐기 때문에 대전 주변에 네, 대전 주변 충청도를 충청권으로 벗어나지 않겠다. 네. 아, 충청. 충청도의 딸입니다. 나 근데 이런 마인드 괜찮은 것 같은 게 하나-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안 하잖아. 그거보다 그래도 저는 충청도를 정확하게. 공수할래요. 뭐 어때요 하나 이런 팁 마인드? 드릴게요. 어제 채용 떴습니다. 존슨앤존슨, 파이낸셜 그 쪽으로 지금 어제 떴어요. 그 대전에 있어요 여기? 청주에 있어요. 당장 초봉 3천, 써봐야겠네요. 네. 초봉이 3,100부터 시작하고요. 나쁘지 않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제 떴어요. 그리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텍도 있고요. 우리 대식이 합격했다. 거기 대전에 있잖아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대식이. 조만간 전화 네. 연결 한번 할 겁니다. 자, 미리 씨 자소서를 저희가 쭉 보니까 볼 때마다 세무사 얘기가 있어요. 근데 기업이 듣고 싶은 말을 써주는 게 자소서가 맞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보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국은행에 있을 네. 때 안 맞아서 또 과거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또? 안 맞아서 면접에 쓴맛을 본 곳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델코 그룹 아세요? 델코 알죠? 델코 배터리. 델코 만드는. 배터리가 한미 합작회사거든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 최종적으로 혼자 남았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최종에 갔다고요? 최종까지 갔어요. 7천 면접까지 갔는데 미국 임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계 쪽으로 했고 또 계속 회계 쪽으로 파버렸잖아요. 네네. 전문 직업군으로. 그래서 딱 질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회사의 단기 순 이익이 남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냐라고 그래 이제 직무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What can I do for you? 그랬어요. 네. What can I do 네. for you? 응.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 자리에서 땡 하고 떨어졌어요. 아주 건방진 친구구만. 이 친구. 저는 이렇게 판단 답이 내리는 거예요. 회계사 세무사들은 전문 직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내가 분계를 어떻게 하고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기업이 바라보는 관점은 분식 회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즉 우리 미리안 같은 맞춰주겠다. 경우는 제가 아까 그 분장실에서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안 해도 되니까 세무사 다시 하라고. 다시 해보라고. 3년, 4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거 버리기 너무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뭐 꼭 공기업에 가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본인만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에 가더라도 잠자는 시간 조금 줄여서 주말에 잘 활용을 해서 뭐 아직 한 번 더 시험 볼 수 있잖아, 올해. 네. 그죠?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해보시고 뭐 지금 이제 20대입니다 아직. 30대 때도 충분히 세무사 해도 되니까 그래요. 이왕 마음 먹은 거 끝까지 끌고 가시면 다음 미래의 직업군을 그려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에 취업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뭐 굳이 그 얘기 안 하셔도 우리 또 미리 씨 보면은 할 것 같아요. 1차를 또 붙여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2차 아까우니까 네. 할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계속 기업 말고도 시험 볼 거죠. 계속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네. 멋있어요. 최종 면접까지는 와케나이드 포 하시면 안 돼요. 네, 안 네. 하겠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네. 맞아요. 상규쌤한테 뭐 궁금한 궁금한 거 거 있을 있을까요? 것 같아요. 저 궁금했던 점이 이제 그 충청권 지역의 제약회사나 제조업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쪽에 이제 지원서를 넣고 싶은데 제가 좀 세법 쪽으로만 너무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원가 회계나
이렇게 다른 제조 과정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내부 정보기 때문에 제가 안에서 어떤 기준을 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할 수가 없어서 지원 동기에다가 쓸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서 어떤 식으로 써나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뭐 커말, 워드 프로세스, 모스 마스터보다 뭐 해야 된다고요? ERP 관리사를 그러잖아요. 예, ERP 관리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뭐 우리 오라클이라든지 셉이라든지 삼성 유니ERP라든지 중견 중소기업들은 도전 ERP라든지 뭐 ERP 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ERP를 공부를 하시면요.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계 정보들이 다 연결고리를 타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선배로서 어드바이스를 해드린다면 앞으로 세무 쪽은 안 끌고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분계를 어떻게 하고 세무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 포인트인데 지금은 ERP 상에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제가 택시를 탔어요. 그러면 제가 법인카드로 택시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 데이터가요. 자동적으로 우리 회사 ERP 시스템 안에 따로 전표 영수증 받아서 입력에 기입할 필요 없이. 네, 전표 입력에 영수증하고 같이 이미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직업군은 세무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전자세금 계산서가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네. 그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4차 혁명, 6차 혁명이 들어가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ERP 제조 관리 산업으로 쪽으로? 그렇죠. 제조 산업으로 끌고 가서 재무도 하면 안 돼. 원가 관리 쪽으로 메인 잡아버리라고. 예, 그렇게 해서 먼저 제조나 아까 제약회사나 이런 제조 산업으로 가서 밑바닥에서 배워야 돼요. 예, 새벽 3시 반까지 일해봐야 됩니다. 감사했을 때. 그래야 예, 돼. 해보고 나서 그다음 다시 진로를 짜는 게 맞죠. 네. 그래요. 네. 정리가 됐죠?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끝으로 그 신의 한 수 짧게 뭐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짧게 한마디. 뭐 지금 이제 왜 떨어졌나 뭐 나 어떻게라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음 상반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쫄지 마시고 지금 기존에 했던 커리어 분석부터 차근차근 잘해보시고 본인의 목표 기업 찾아서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뭐 공채 특집이라든지 이런 거 좀 찾으셔서 자소서 항목들 보시고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써보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세계 네. 박창규 강사님 그리고 김미리 학생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